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이지혜입니다. 자, 오늘 시장은 양시장이 좀 엇갈리고 있는 상황인데 오늘 이제 코스닥 지수는 좀 빠지고 있거든요. 이제 전반적으로 뭐 시장을 보면은 수급이 이렇다 할 만하게 크게 들어오지 않는다 이 영향이 있고 그래도 선방하는 뭐 삼성전자, SK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순 매수세 외국인 쪽에 좀 일부 들어와 주기 때문에 일정 부분 좀 하방을 받치고 있다 이런 느낌이 듭니다. 이후에 조금 더 자세히 말씀드리겠지만 오늘 반도체 관련 AI 관련주 중에서는 그래도 단단히 잡아주고는 있습니다. CXL이나 뭐 유리기판 관련주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오늘 전반적으로 장 초반 이후에 가파르게 튀고 있는 섹터는 조선주, 조선기자재 섹터가 아닐까 싶은데 이 삼성중공업이 인도와 시장 개척에 나서면서 긍정적인 또 선순환 효과를 누리고 있거든요. 이것은 HD현대그룹 그리고 하나오션까지 조금 더 추가적인 성장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요소이기 때문에 긍정적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어쨌든 미국 쪽에서 셧다운 우려, 정부 예산안 관련 이슈인데요. 그런 우려도 있음에도 AI 투자 상승세 때문에 고루 받쳐주는 흐름들이 있었는데 오늘 시장 이렇다 할 만한 모멘텀 어디에서 생길 수 있을지 저희가 오늘도 그 투자의 맥을 잘 짚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눈에 띄는 섹터가 있어서 좀 찾아봤습니다. 오늘 AI 관련해서도 튀는 종목이 있었으니 섹터가 CXL과 대표적으로 유리기판 아마 지금도 상단을 좀 위치하고 있는 모양새입니다. 삼성전자의 CXL 전략 같은 경우에는 많이 언급이 이미 된 바 있었는데 오늘 시장이 좀 뛰어서요. 일단 CPU와 GPU 같은 경우에는 이 두뇌라고 생각하시면 되는데 그 두뇌와 메모리를 연결하는 이 초고속 고속도로라는 느낌으로 CXL을 좀 생각해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어쨌든 이러한 기술이 있기 때문에 AI 성능을 극대화할 수 있다. 여기에 이제 초점이 맞춰져 있는 거고요. 삼성이 2021년도에 최초로 개발했고 순차적으로 지금 해내고 있는 상황이고요. M램 같은 경우에도 차세대 메모리로서 기술력이 주목받고 있는 상황이라고 하는데 D램보다 조금 더 빠른 차세대 비휘발성 메모리다 이렇게 아시면 될 것 같고요. 전반적으로 뭘 얘기를 하려고 하냐면 삼성전자 기술력 긍정적이다라는 기사였습니다. 삼성이 특허 24만 건을 갖고 있는데 작년만 하더라도 미국에서 이 특허 1위를 차지했다라는 거고요. 경쟁도 굉장히 치열하게 진행이 되고 있잖아요. 마이크론이 특허를 확대하고 있고 특허 출원 건수는 SK하이닉스는 일부 줄었다 할지라도 어쨌든 CXL 이런 부분에서도 가시적인 성과는 일부 나오고 있는 상황이라서 뭐 DDR5 이런 부분도 그렇고요. 또 연관이 돼 있는 부분이겠죠. 어쨌든 초기술력 이런 부분에 대한 격차를 빠르게 치고 올라오는 경쟁사 그리고 선두를 달리고 있는 어쨌든 이런 부분에서 삼성전자 그 이슈가 지금 되고 있다라는 점 말씀드리고요. 또 하나는 이제 유리기판 관련주가 튀고 있다라는 말씀드렸는데 역시나 AI 뭐 데이터 센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중요하게 쓸 소재로 인식을 하고 있나 봐요. 워낙 빅테크 거대 공룡들이 만약에 이거를 도입하게 되면 파급 효과가 클 겁니다. 테슬라, 애플 반도체 유리기판을 도입하기로 검토하기로 했다. 이 이슈 때문에 관련주들이 또 영향을 받고 있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는데요. 오늘 이쪽이 좀 그래도 하방을 견고하게 다져주고 있다라는 느낌이 들어서 골라봤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이제 방산이에요. 오늘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또 한 번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고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래도 시가 대비 상승분 높이는 양봉의 흐름을 하고 있거든요. 일단 미국 국방부가 중국 충돌에 대비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전략적 카드를 꺼내들 셈인가 봅니다. 미사일 생산 쪽에 있고요. 최대 4배 정도 늘릴 가능성이 있는 상황입니다. 다양한 미사일 증산 관련해서 예를 좀 써놨고요. 일단 작년부터 내년까지입니다. 무려 한 100억 달러를 투입해서 진행을 할 거고 업계는 미사일 조립이 이게 뭐 하루 이틀 걸리는 건 아닙니다. 시간과 비용이 모두 필요한 그런 부분이라서 예산 인증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이 리스크는 언급되고 있는데 우리가 또 K 방산력 이 무기 하나는 잘 만들어내고 납기일도 상대적으로 빠르고 또 괜찮잖아요. 그런 부분에서 치고 들어갈 것이 있을지에 대한 그런 기대 심리가 오늘 시장 전반에 좀 있는 상황입니다.
합니다. 미사일 내부의 증산에 대한 과연 수혜주, 어떤 K 방산 업체가 받아갈 수 있을지 대부분 이제 상승하고 있는데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다시 한번 신고가를 써서 이런 부분까지 점검해드리고요. 다음 페이지 보면은 오늘 이제 테마성으로 오르는 거예요. 오늘 전반적인 섹터 중에 마리아나 관련주가 상승세로 보여주고 있는데 트럼프 대통령의 말 한마디, 뭐 영상 하나 투척한 거 이런 부분 때문에 주가가 막 급등락을 보이고 있는 현재 모습이죠. 일단 대마에서 추출한 한 원료가 이 어르신들에게 굉장히 건강 쪽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그런 부분. 그래서 이게 노인 보험, 그러니까 의료 보험을 얘기하는 거겠죠. 거기 이제 적용돼야 된다라는 그런 내용, 이런 부분을 이제 회자가 되면서 관련주들이 올라갔습니다. 캐노피, 틸레이 20% 급등하는 흐름들, 그리고 미국 마리아나 ETF 같은 경우에도 급등하는 현상들 나타나고 있습니다. 워낙 이전에도 트럼프 대통령은 마리아나 관련해서 이제 재분류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했는데 만약 이렇게 되면 세금 부담이 좀 완화될 거고 또 기관들의 투자가 유입이 되겠죠. 그러면서 좀 긍정적이다라는 부분도 있는데 뭐니 해도 마리아나주는 딱 들어도 변동성이 큰 섹터임은 좀 확실합니다. 그래서 제도 개선 그뿐만 아니라 안착이 중요한 거라서 일단 우리 시장에서는 이게 튀는데 이런 테마주 성격으로 미국 시장에서 이런 이슈가 있어서 동반 상승하는 들을 보인다. 테마, 그러니까 변동성에 주의해라라는 부분으로 좀 말씀드리겠고요. 네, 뭐 상승세 지키고 있던 코스피가 하락 전환됐고 또 상승세 유지하고 있던 삼성전자도 하락하고 있고 이럴 때는 반도체 비중을 좀 확대해야 될까? 이런 생각 자연스럽게 드실 것 같습니다. 근데 지속적으로 오늘 아침에도 신한투자증권에서 삼성전자의 목표 주가를 11만 5천 원, 그리고 SK하이닉스도 오히려 50만 원으로 목표 주가 상향하는 그런 리포트를 내놓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리고 한 개 좀 말씀드릴 게 대만에 공상일보라는 곳이 있는데 이게 이제 뭐 증권이나 경제계 인사들이 많이 참고하는 그런 매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지속적으로 대만 매체에서도 메모리 강자 이런 부분에 대해서 언급하고 있어서 오늘 좀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4분기 같은 경우에도 낸드와 그리고 디램 같은 경우에 가격단 그리고 전망적으로 분위기가 좋을 것이다라고 예상을 했습니다. 그래서 내년 같은 경우에도 글로벌 메모리 대란의 서막이 오를 것이다라는 가능성 굉장히 긍정적으로 평가를 했더라고요. 이것은 이제 연산 수요에 기반을 합니다. 대표적으로 생성형 AI나 대형 언어 모델, MML 이런 수요가 이제 폭발하고 있는 상황이고 CSP라고 해놨는데 여기는 클라우드 서비스 기업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 대표적으로 아마존은 AWS, 아마존 웹 서비스 있겠고 마이크로소프트는 애저 있습니다. 구글은 구글 클라우드가 있습니다. 이런 쪽에서 주문이 늘다 보니까 자연적으로 삼성전자, SK하이닉스, 마이크론 같은 경우에 재고가 너무 부족한 거예요. 재고 부족하니까 가격 더 올려받아도 되는 상황, 그런 부분이 연출이 되면서 이쪽 단에서 메모리 기업 강자 같은 경우에는 실적에 대해서 부푼 기대감 안을 가능성이 농후합니다. 일단 메모리 쪽에서 그렇고 왜 저장 장치 같은 경우에도 흡사 이제 수혜를 받고 있는 상황인데 HDD 대형 제조사 이런 부분도 이제 감산을 합니다. 그리고 이게 SSD로 전환되고 최근에 반도체 전반적으로 훈풍이 불고 있다라고 하면서 HBM, 그러니까 디램 쪽, 그리고 메모리, 그리고 HDD, SSD까지 얘기가 나왔잖아요. 고맥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러면서 낸드 공급망 이런 부분도 그러니까 공급이 좀 타이트하다 보니까 수요는 많은데 이런 흐름들이 좀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올해 이제 긍정적인 거는 서버 출하량 같은 경우에 작년 대비해서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데 굉장히 많은 곳에서 쓰이게 된다고 합니다. 이 매체에서는 쭉 분석을 해놨는데요. 가장 강력한 건 AI 서버에서 이렇게 얘기했고 두 번엔 PC. 근데 PC도 요즘에 AI PC가 대세가 되겠죠. 이 부분이 있고 스마트폰 같은 경우에도 고용량 이제 담아야 되니까 차량용 같은 경우에도 ADAS라고 해서 뭐 자율주행 같은 거 그리고 첨단 운전자 보조 장치 이런 부분 다 해당이 됩니다. 로봇 앞서서 이제 드론
AR, VR 모든 곳에 이제 쓰이기 때문에 이런 수요는 이제 폭발할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4분기 D램 낸드 플래시뿐만 아니라 내년까지 이 가격 강세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메모리 산업 같은 경우에는 깜짝이 아니라 이게 구조적인 성장에 진입할 가능성을 굉장히 긍정적으로 봤고요. 그러면서 전반적으로 최근에 삼성전자, SK하이닉스 국내 증권사에서도 목표 주가를 상향하는 흐름들이 나타나고 있으니까 관심 있게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여기까지 대만 매체의 외신 보도 전해드렸고요. 두 번째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LNF, 오늘 이제 2차 전지 섹터에서 좀 들어 올리는 섹터가 있는데 LNF 같은 경우에는 대표적인 소재단입니다. 양극재 이쪽인데 이제 추석 연휴 지나면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 시즌 대비를 하셔야 되고 뭐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만 어쨌든 실적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어서 주가 반등 탄력이 꽤 높게 나올 종목들 선별하셔야 되는데 2차 전지 소재 섹터에서는 LNF를 긍정적으로 바라본 증권사가 오늘 다올 투자증권이라고 아침에 분석 리포트를 내놨습니다. 보면 이제 3분기 영업이익이 괜찮게 나올 것으로 예상되는데 106억 원으로 흑자 전환 성공할 것이다라는 가능성. 근데 이게 흑전은요 2003년 3분기 이후 최초라고 하니까 굉장히 이 실적 낸다면 상징적인 의미를 갖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고요. 일단 잘 팔아야 되는데 주력 고객사들의 업황이 긍정적으로 개선이 될 것이다라는 가능성 언급되고 있는 상황이고요. 결정적인 고객층 하면 이제 미국 전기차 업체라고 보시면 되는데 거기 SUV 신차 효과도 가능하고요. 3분기 이제 양극재 볼륨 같은 경우에 30% 이상 증가할 거니까 이거는 이제 전분기 대비해서입니다. 긍정적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LNF 주가가 흔들린 계기가 있었으니 3천억 원의 BW라고 해서 이거는 기업의 빚과 주식을 이제 섞어서 자금을 조달한다라고 쉽게 생각하시면 되는데 이 이슈 나와서 덜컹거리긴 했는데요. 결과적으로 봤을 때 이 BW 신주 인수권부 사채가 성공적으로 됐거든요. 그러면서 이미 이런 부분이 이제 파도를 넘은 상태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GM과 BMW 중요하죠. 왜냐하면 LNF 같은 경우에는 만들어서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에 됩니다. 그러면 LG 에너지 솔루션이나 SK온이 GM이나 BMW랑 또 계약을 하니까 그런 파이프라인에 간접적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데요. 그래서 LNF는 하반기에 다른 소재 업체 대비해서 외형 성장이 훨씬 차별화된 경쟁력 있는 기업이라고 리포트에 명시를 해놨습니다. 지금은 ESS, 에너지 저장 정치에 대해서 특별한 점은 찾기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 계실 수 있는데 다올 투자증권 같은 경우에는 LNF가 내년 ESS 수요까지 반등할 수 있다는 가능성 언급하면서 업황도 저점 통과했겠다. 긍정적인 시그널이 있다라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목표 주가를 10만 5천 원으로 올려 잡았는데요. 상향된 근거 설명을 해드렸습니다. 다음 넘어가 볼게요. 일단 증권주를 잘 봐야 된다는 얘기 나오고 있는데 증권주 내에서도 옥석 가리기를 해야 되는데 최근에 좀 올랐잖아요. 그래서 좀 매물 부담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서 더 사야 되나? 이런 궁금증 가지시는 분들을 위해서 KB증권의 리포트를 소개를 해드리겠습니다. 올해 증권업종은 코스피 지수 대비해서 KLX 지수 대비해서 굉장히 긍정적이었거든요. 근데 3분기는 약간 부진했어요. 코스피가 10%라면 증권은 한 마이너스 0.6 정도로 좀 대비가 됐었죠. 그 이유는 세법 개정안 발표 이후에 이 지속 성장에 대한 가능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의구심이 있었고 차익 실현 매물이 있었고 실적 피크아웃 아닌가라는 우려감 때문에 좀 떨어지는 흐름들은 있었습니다. 기대감이요. 하지만 정부 쪽에서 자본시장에 대한 활성화에 대한 의지가 좀 명확하다라는 부분에서 앞으로 시장 참여자들이 시장에 들어왔을 때 거래 대금이 늘잖아요. 그러면 자본 소요 없이 이익이 는 거니까 ROE가 상승합니다. 자기 자본 이익률 그것 때문에 긍정적이다라고 증권주는 바라볼 수밖에 없다라고 KB증권은 얘기하고 있고요. 내년에 국민 성장 펀드 150조 원이 집행이 됩니다. 그러면 모험 자본으로 투자가 좀 확대될 가능성이 있는 상황이고요. 증권사 같은 경우에는 VC, 벤처 캐피탈이나 아니면 PE 이게 사모펀드인데요. 그런 투자 회사를 직접 보유한 곳도 있고요. 그래서 새롭게 사업을 투자를 하게 되면 거기서
통해서 얻을 수 있는 이익 이런 부분도 좀 긍정적이다라고 얘기를 하네요. 그리고 발행 어음이나 IMA가 확대된다고 하는데 고객들이 돈을 맡겨서 증권사가 알아서 굴려주는 그런 시스템이라고 보면 됩니다. 어쨌든 전반적으로 봤을 때 수익원이 다변화될 가능성, 그래서 증권주는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거든요. 탑픽을 제시해줬습니다. 한국금융지주, 삼성증권, 키움증권이다라고 KB증권에서는 얘기했고요. 대부분의 증권주가 기대치 대비해서 실적이 잘 나올 것으로 예상했거든요. 그런데 탑픽 모아가는 전략에서는 이 세 종목을 언급했으니까 잘 판단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페이지 만나볼게요. 이후에 오늘 네이버와 두나무의 합병 이슈, 그게 얼마나 가치를 부여할 것인가에 대해서 저희가 대담 코너를 좀 마련했습니다. 살펴드릴 건데, 근데 스테이블 코인 시장을 우리가 왜 바라봐야 되는지 아주 근원적인 문제를 제기했고 어떤 포인트를 봐야 되는지 얘기를 한 LS증권 리포트가 있었고요. LS증권은 블룸버그의 데이터를 활용해서 제공을 했습니다. 일단 스테이블 코인 같은 경우에는 새로운 결제 시장의 프레임워크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는 상황인데 이게 은행이나 핀테크로 확산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제 시장에서도 뭐 최근 흐름, 핀테크 관련주가 올라가는 흐름들 이 안에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스테이블 코인은 비트코인처럼 이제 변동성이 심하거나 그러지 않고 상대적으로 달러와 연동돼 있기 때문에 좀 안정적으로 인식하는 흐름들은 있습니다. 그리고 즉시 결제를 하고 수수료도 최저 수준이고요. 또 국경도 초월하는 그런 결제 수단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이제 미국 소비자들이 좀 강력하게 원할 수 있는 니즈가 있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은행은 뭐 전산 여러 가지 좀 복잡하고 느리고 그리고 거의 뭐 소상공인 그리고 상인들에게 3.5% 카드 수수료 부과받는 이런 흐름이 있어서 저렴한 수수료에 뭐 특별한 빠르게 결제가 되는 시스템이면 좋겠죠. 그렇다면 이제 하루 약 240조 원의 비용, 물가 0.5% 정도 인상 이런 데이터가 있는데 요거를 상쇄할 가능성이 스테이블 코인에 있다라는 얘기를 했습니다. 과거에 이런 코인 같은 경우에는 범죄자나 스테이블 코인 추종자가 좀 많이 이용했었는데 이제는 법적 테두리 안에서 제도화를 추진하려고 하는 이유가 있다라고 얘기했고요. 다만 이제 규제 당국에서는 결제 보상을 허용합니다. 이거 예를 들어서 카드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이제 혜택을 주는 이런 거, 스테이블 코인 이용하시는 분들에게 일정 부분 혜택을 주는 거는 허용하는데 예금 기능 이런 부분을 좀 두렵게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은행의 본래 취지를 무색하게 할 만큼 위협적인 요소가 되지 않게 하기 위해서 이런 부분을 좀 얘기하고 있는데 그래서 만약에 예금 유치 이런 부분 하고 싶다면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내 인가를 받아야 된다 이런 얘기는 좀 나오고 있어서 어쨌든 규제가 잘 완성이 되면 새로운 프레임워크로 혁신적인 결제 시장이 될 것이기 때문에 이제는 좀 받아들이면서 스테이블 코인 시장에 대한 관심을 기울여야 된다라는 얘기였습니다. 블룸버그 재료를 통한 LS증권의 리포트였으니까 이 부분 참고해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